제가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폐암의 전조증상, 췌장암의 전조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긴 한데, 오늘은 우리나라 제일 많이 소위 말해서 돌아가시는 5대 암, 이 5가지 암의 공통 증상하고 5가지 암 전부 전조증상만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시작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모든 암의 공통 증상 5가지입니다. 불명열, 악액질, 원인모를 출혈, 원인모를 통증, 호기비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열이 나는 거고요.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거고요. 이유 없이 피가 나는 겁니다. 이유 없이 아픈 거고요. 혹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5가지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먼저 불명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이 날 수 있죠. 열이 날 수 있는데 해열제 먹으면 잠깐 떨어졌다가 또 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해결도 안 되고 지속되는데 원인도 없는 이런 거를 이제 불명열이라고, 이제 열이 계속 고열이 나고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이런 것이 지속이 됩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에서 염증성 사이토칸이 나와서 체온 중추를 자극하기 때문에 암이 걸리면 열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이 나면 암이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열이 나는 거에 대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감기, 바이러스 감염들, 염증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림프종 환자의 무려 3분의 1이 열이 나고요. 모든 암을 합쳐도 암이 진행하게 되면, 말기로 가면 결국은 암 환자의 10%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불명열, 감기 같은 그런 게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계속 열이 해결이 안 되는 이 불명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려 10에서 여러분 15%가 암으로 나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무시할 수 없고 무시무시한 일이 맞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의학이 발전하면서 진단이 발전했기 때문에 10에 15%라는 그 수치는 점점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불명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암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악액질. 악액질이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피곤하면서 살이 쫙쫙 빠지고 입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살이 빠지는 걸 악액질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암세포 자체가 열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겠지만, 암에서 역시 좋지 않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나오면서 입맛을 뚝 떨어뜨립니다. 암이 걸리면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물론 열처럼 똑같이 우리가 뭐 살이 빠지면 다 암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살이 빠져서 병원에 가면 가장 많은 거는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 우울증, 이것 때문에 주로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암 입장에서 보면 암 환자들은 무려 30에서 80%가 체중이 빠지는 악액질을 겪고, 심지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80%가 악액질이 생깁니다.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이제 불명체중 감소, 그러니까 살을 내가 빼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이 저절로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살을 내가 빼려고는 했는데 내가 의도한 것보다 너무 많이 잘 빠진다. 여러분,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신호일 수 있고, 이런 불명체중 감소에 무려 10에서 35%가 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에서 5% 이상 살이 빠지면 반드시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 10에서 35%가 암이 생겨서 살이 빠진 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갑상선 기능항진증, 당뇨,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놔도 됩니까? 당뇨 놔도 됩니까? 우울증 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사질환들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살이 빠진다면, 내지는 살을 빼려고는 했지만 너무 쑥쑥 쉽게 잘 빠진다면 좋아할 게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암을 포함해서 이런 검사들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암의 공통증상 세 번째, 출혈입니다. 이게 뭐 코피가 될 수도 있고 멍이 될 수도 있고, 혈뇨도 이제 빨간색 소변, 뭐 콜라색 소변 이런 거 다 가능하고, 혈변도 빨간색 대변, 시커먼 대변 이런 게 다 핍니다. 그다음에 잇몸 출혈, 질 출혈 이런 것들이 암이 생기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암이 혹이 자라면서 혈관을 먹어가지고 혈관이 툭 터지면서 피가 대량으로 출혈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어도 암에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나오면서 응고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암이 생기면 출혈을 할 수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시 당연히 코피가 나면 그냥 나는 거죠. 코피가 나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나는 거고, 혈변의 대부분 치질 때문이고, 잇몸 출혈 대부분은 치은염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많긴 하지만 역시 암 입장에서 보면 전체 암 환자의 10%가 출혈이 생기고요. 심지어 혈액암, 뭐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가 출혈을 겪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뭐냐면, 혈뇨 환자의, 특히 유관적 혈뇨, 빨간색 소변 환자의 무려 20%가 요로계 암이다. 요로계 암은 신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이제 요로계 암으로 인해서 빨간 소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암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객혈, 피 칵 터져 나오는 이거의 20%가 폐암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코피 나면 뭐 다 암을 의심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각별히 또 혈뇨나 객혈 같은 경우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물론 이제 혈뇨의 대부분은 이제 요렇게 쓰이겠죠. 근데 요로계 암도 20%가 되니까 반드시 유관적 혈뇨에 있는 분들은 유뇨의학과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원인 모를 통증입니다. 이게 역시 마찬가지죠. 진통제 먹으면 잠깐 괜찮아졌다가 또 계속 아프고, 어딘가 뭐 계속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통은 대부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국소 통증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절 통증은 뭔가 찢기도 애매한, 요 부위가 맞는데 어디라고 찢기는 좀 애매한 요런 통증일 경우가 많고, 이게 이제 암의 신경이나 뭐 조직을 자라가지고 누르면, 먹으면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은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역시 암 입장에서 보면 암 환자의 30에서 5%가 원인모를 통증을 겪고 있고, 심지어 암이 말기로 진행암의 경우에 75% 이상 4분의 3이 원인모를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만성통증 환자의 1% 미만만이 암이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흔한 거고, 심지어 암이 뼈에 전이됐다 이런 경우에는 99%가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흔한 게 맞고요. 마지막 공통 증상 5번째, 혹입니다. 특히 이제 유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튀어나온 장기이기 때문에 혹이 굉장히 잘 만져집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임파선을 전이됐다 이러면 임파선이 부으면서 또 만져질 수가 있겠죠. 이런 연유로 이제 혹을 만져서 암이 진단된 경우가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파선이 부으면 암이냐? 임파선이 부은 거의 대부분은 염증이겠죠.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70%가 자기가 혹을 만지거나 자가 발견하게 된다고 하고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방에 혹이 만져서 왔다 그러면 유방외과에서 보면은 대부분은 양성입니다. 악성이 아닌 괜찮은 혹이고, 유방암일 경우는 혹이 있어도 한 1-20% 정도라는 거죠. 1-20%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유방이 됐든 우리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 주변에 임파선이 부어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호전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병원 가서 초음파가 됐든 뭐가 됐든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암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었고, 이제부터 5대 각각의 암별로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조기 증상 위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5대 암은 제가 폐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으로 잡았는데, 당연히 이거는 제 마음대로 잡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암정보센터 통계 들어가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암으로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갑상선암이 1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돌아가신 순서로 사망자 순으로 2023년 암종별 사망자 순으로 나열했을 때 1등 폐암, 2등 간암, 3등, 대장암 4등, 췌장암 5등이 위암이 되겠고, 1등 폐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간암의 2배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원톱의 암사망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6위 담낭암까지는 좀 이게 의미 있는 정도의 수긴 한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깔끔하게 5대암으로 하기 위해서 딱 위암까지 잘랐고요. 이렇게 5암 증상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폐암입니다. 폐암은 사실 지난 시간에 영상 한 편으로 충분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오늘 시간에 간단히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면, 자, 제가 이렇게 3가지를 나열을 증상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장에 있는 요 3가지는 제일 흔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폐암이 생기면 기침 생기고 호흡곤란 생기고 목소리 변하고, 이게 제일 흔하다는 겁니다. 근데 흔하다는 거는, 암이라는 게 원래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후기 증상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제가 꼭 그거를 완벽하게 분리해내서 구별해서 종류별로 딱딱딱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약간 흔하지만 좀 후기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것들을 첫 번째 넣어놨고, 그게 만성기침, 호흡곤란, 목소리 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조기 증상이 나려면 초기에 생기던지, 아니면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이 암을 유독 의심할 수 있다든지, 좀 특이적이라든지 그런 증상이어야 되겠죠. 그걸 제가 조기 신호라고 정의를 했고, 그게 두 번째. 폐암 같은 경우에는 흉통, 흉벽통, 객혈, 혈담, 쌕쌕거림이 되겠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기타 증상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그런 것들 세 번째는 흉수, 판코스 증후군, 체중 감량, 체중 감소, 살이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폐암이 생기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두 번째 조기 신호 보면 되죠. 폐암의 조기 증상 첫 번째, 흉통, 흉벽통입니다. 흉통은 폐 안이 아픈 거고, 흉벽통은 폐 밖이 아픈 거야. 폐 껍데기가 아픈 겁니다. 네, 이거를 환자분들이 고려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어쨌거나 흉벽통이 조금 더 이제 국소적으로 찝을 수가 있습니다. 폐암이 걸리면 20에서 40%가 흉통, 흉벽통이 생기고요. 물론 가슴이 아프면 다 폐암이냐? 가슴 아픈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가 늑연골염, 갈비뼈 끝에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제일 많아요. 가슴 아픈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가 늑연골염이고, 가슴이 아픈데 폐암이다, 이거는 1% 미만입니다. 이런 거를 양성예측도라고 해요. 양성예측도 PPV는 1% 미만이고, 또한 흉통으로 폐암을 발견한 경우에 그 폐암은 또 조기일 확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원래 증상으로 무언가 암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조기 신호라고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혈, 혈당 두 번째, 이거는 정말 조기 신호가 맞아요. 폐암 전체 환자의 20%가 객혈의 혈당을 보이고, 특히 조기 폐암에서도 무려 7에 10%가 객혈의 혈당을 보입니다. 객혈은 피가 탁 튀어나오는 거고, 혈당은 가래가 튀어나왔는데 가래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40대 이상에서 내가 흡연자인데 객혈을 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25%가 폐암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확률이라고 했을 거예요. 25%, 아까 1% 미만이었는데 25%가 엄청난 거거든요. 담배 피고 있는데 피가 나왔다,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예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객혈이 돼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었다, 이분은 그래도 조기암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조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객혈, 혈담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생기면 안 가는 분은 없겠지만 빨리 병원에 가보시고,
세 번째 조기신호 쌕쌕거림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 천식 소리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청진기로 들으면 천식원제에서 쌕쌕 소리가 나는데 천식은 당연히 이제 양쪽 폐 고르게 나겠죠. 근데 폐암은 이제 당연히 암이 한쪽에 자라니까 한쪽에서만 소리가 납니다. 폐암의 10에 15%가 편측성 천명을 보이고 당연히 쌕쌕 소리 난다고 해서 다 폐암인 건 아니고 소리가 나는 환자의 1% 미만만이 폐암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으로 진단됐다. 이분들도 조기암일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증상으로 조기암을 발견하게 될 확률이 다른 증상보다 높기 때문에 제가 3대 조기신호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폐암의 조기신호 정리하면 가슴이 아프다든지 특히 왼쪽보다 오른쪽일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피가 나온다든지 쌕쌕거리는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이런 증상이 있다. 빨리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병원에 가보시고 물론 이제 가슴 아픈 것만 가지고 다 뭐 폐암을 의심해서 뛰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두 가지 정도 복합되어 있다든지 잘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만에 하나 폐암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 간암입니다. 간암, 흔한 증상, 체중 감소, 우상복통, 복부팽만, 조기신호, 이제 조기포만감. 그러니까 이게 식욕부진이랑 조기포만감이랑 조금 달라요. 식욕부진은 이미 먹기도 싫다. 이게 식욕부진이고, 조기포만감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금방 배가 부르다. 이게 조기포만감. 제가 이런 경우가 진짜 많고, 소위 말해서 잘 체하는 사람들, 이게 조기포만감이라 할 수 있고, 이게 간암의 어떤 조기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우견부통 이제 우측 어깨가 아플 수 있고요. 간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제 우상복, 종괴, 혹이 만져질 수가 있어요. 기타 증상으로 황달복수, 여성형 유방, 남성분들에서 간암이 생겼을 때 여자처럼 유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중에 조기신호만 보면 되죠. 자, 조기포만감. 제가 조기포만감이 참 심한데 간암 환자 입장에서는 3분의 2가 이 조기포만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밥 먹다 만다는 거죠. 물론 조기포만감이 있다고 해서 제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간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포만감이 있다고 해서 간암일 가능성은 매우 낮긴 합니다. 그리고 조기포만감으로 병원에 가서 간암이 진단된 사람은 조기 간암이 아니라 진행 간암일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도 개 중에는 증상 중에는 조기신호일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기신호로 넣어놨고요. 두 번째 조기신호 우측 어깨 통증입니다. 자, 이게 좀 신기하죠? 자, 간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간 껍질, 간 피막, 혹이 마침 간 피막을 딱 건드리면 이게 방사통으로 어깨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암 환자의 무려 10에 15%가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좀 약간 무서운 증상일 수가 있고, 물론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당연히 간암은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겠죠. 그리고 우측 어깨가 아파서 간암을 진단받았다. 이분도 진행암일 가능성이 많긴 해요. 그래도 다른 증상에 비하면 조기신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우상복부 종괴. 간이 오른쪽 갈비뼈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갈비뼈 밑으로 잡으면 거의 간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지금 영상 보시면 다들 한번 만져보세요. 이 갈비뼈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혹이 만져진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간에 혹이 생기거나 간이 커지거나 이러면 만져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간이 만져진다. 이거는 뭐가 간이 커졌거나 혹이 생겼거나 이거니까 예사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가능성도 꽤 높아요. 하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이게 만져질 정도가 됐다는 거는 굉장히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조기암일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 드물게 이것도 조기에 간 밑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만져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기신호로 넣어놨고요. 정리하면 요즘에 유독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찬다, 입이 너무 짧아졌다, 뭐 반그릇밖에 못 먹겠다. 그다음에 요즘에 유독 오른쪽 어깨가 막 탁 아프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오십견이겠죠. 하지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건 이제 갈뼈에 손을 넣었는데 오른쪽에 뭐가 혹이 만져지는 것 같다.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간 초음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거 초음파는 그냥 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검사도 아니거든요. 간 초음파 정도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 세 가지는 배변 습관 변화, 설사 변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는 뭐 하루에 2번 봤다가 4번 봤다가 1번 봤다가 이런 식으로 빈도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횟수가 늘 수도 있어요. 이게 배변 습관 변화고, 두 번째, 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굉장히 이건 조금, 만약에 이게 진짜 대장암에서 나왔다 이러면 좀 치명적일 수가 있고, 당연히 대장이니까 아랫배가 아플 수가 있고요. 조기신호는 빈혈, 변이 가늘어질 수가 있고 잔변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타 증상이 장폐색으로 이제 장이 막혀가지고, 이건 뭐냐면 배가 복부팽만도 생기지만 장폐색은 결국 가장 증상은 가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혹이 대장을 딱 틀어막아가지고 요즘에 방귀를 인지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 이건 장폐색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생길 수가 있고, 조기신호 세 가지. 첫 번째, 철결핍성 빈혈부터 보시면, 빈혈이,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너무 많이 드렸지만 빈혈이 어지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어지러운 거랑 빈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빈혈은 뭐냐? 여러분들 거울 보시고 눈을 한번 까뒤져 보세요.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당연히 눈꺼풀 아래가 빨간색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흰색일 수가 있어요. 이게 빈혈입니다. 증상으로는 보통 얼굴색이 좀 하얘지고 입맛이 좀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이게 빈혈입니다. 어지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눈을 지금 까뒤집었을 때 하얗다. 근데 이제 생리하시면 이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경 전 여성을 제외하고 본인이 지금 눈을 까뒤집었는데 흰색이다. 예를 들어서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분들이 하얗다. 이거는 예사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가검진 40세 이후에는 빈혈 검사를 해줍니다. 그냥 피검사로 확인하면 되지만 요즘에 검진을 안 받았다든지 아니면 40세 이전이다. 그러면 눈 한번 보시고 흰색이다 이러면 빈혈 검사하면 되거든요. 병원에 가면 1시간 만에 나옵니다. 피 뽑으면 빈혈인지 아닌지 먼저 보시고 빈혈이 있다. 그러면 일이 좀 커지는 거죠 이제. 대장암의 30에서 50%가 철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이 우리가 변의 피가 눈으로 보일 정도는 안 나오지만 뭔가 샌다는 거죠. 피가 찔찔찔 새는 겁니다. 그래서 변 색깔 괜찮은데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 새니까. 그게 대장암 환자의 30에서 50%고 역으로 빈혈 환자의 무려 6에서 10%가 대장암입니다. 여러분. 폐경전 여성 빼고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분들 빈혈이 있다. 6에서 10%가 대장암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눈색이 하얗다는 건 예사상황이 아닐 수가 있고 정말 다행인 거는 빈혈로 대장암을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조기암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빈혈은 의심되면 피검사 해보시고 빈혈이 나왔다 이러면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은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기 신호 변 가늘어짐입니다. 자, 이게 당연히 이제 대장의 출구 쪽 좌측 결장이나 직장 쪽에 혹이 생기면 쭉쭉쭉 짜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탁 걸리면서 이게 가늘어지겠죠. 그래서 좌측 결장암이나 직장암은 일부에서 변이 가늘어질 수가 있고 물론 가는 변이 나온다고 해서 다 대장암이냐 그건 당연히 아니고 저도 가는 변이 가끔 나옵니다. 근데 계속 유독 희한하게 요즘에 계속 가늘다 이건 조금 의심할 수가 있는 거고 안타깝게도 이제 가는 변으로 대장암을 발견한 경우에 조기암일 가능성이 좀 낮긴 합니다. 직장암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기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대장암 조기신호 세 번째 잔변감 뒤무직입니다. 뭐냐면 변을 봤는데 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대장암이 혹이니까 혹을 그 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혹이 있으니까 이게 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변이 아니라 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환자의 14%가 잔변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장염 걸리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면 장이 부으면 그게 변으로 느낌이 든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근데 물론 이제 제 경우처럼 잔변감이 있다고 해서 대장암이냐 대부분 저처럼 이제 장염이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잔변감이어서 대장암 중에 특히 직장암을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기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조기 신호가 맞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장암의 조기 신호 세 가지 정리하면 눈을 까집었는데 빈혈이 있다 내지는 여러분들 2년마다 하는 정기검진에 보니까 빈혈이 있는데 모르고 뜩 지나갔다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우리 검진에 위, 내시경, 배변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암 대장암 검사를 충분히 또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검진센터에서도 빈혈이 있는 거를 100% 다 통지할 의무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진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눈 색깔을 봤을 때 빈혈이 있다. 근데 폐경전 여성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됐든 그 빈혈이 왜 생겼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변이 가늘어지는 게 제가 말했듯이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 요즘에 계속 가는 게 나온다. 연필처럼 나온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진짜 묻지도 따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내시경이 좋은 나라입니까? 무조건 대장 내시경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췌장암 흔한 증상 명치 통증 황달 체중 감소. 자 이거는 한 편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조기 신호는 대변 소변 색깔의 변화 그 다음에 당뇨병 지방변이 조기 신호가 될 수 있고 기타 흔한 중요한 증상으로 가려움증 복수 또 등 통증 이거 유명하죠. 여기서 조기신호 보시면 황달이 있고 대소변 색깔 변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비명하게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야.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황달이 생기면 췌장암이 황달 담즙 내려오는 길을 딱 막으면 담즙이 못 내려오니까 대변 색깔이 옅어지고 그 담즙이 역류하면서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그래서 대소변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얼굴도 노래져요. 그래서 황달이 생기니까 췌장으로 인한 황달은 대소변 색깔 변화 황달이 다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황달이라고 해서 대소변 색깔 변화가 다 생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로 간이 파괴돼가지고 황달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대변 색깔이 옅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달은 흔한 증상이고 대소변 색깔 변화는 같은 황달이긴 하지만 조금 더 췌장암을 시사하는 황달이라는 거죠. 그런 차이점을 아시고 조기 증상 첫 번째 대소변 색깔 변화. 자 이게 일종의 황달이지만 대변 소변 색깔의 변화에 더 집중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 췌장암 환자의 70%가 전혀 복통이 없는 황달이나 대변, 소변 색깔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황달이 생겼다. 이거 자체가 이미 그냥 뭐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황달이 생겼다. 이거는 정말 대부분 예사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듀빈 존슨 뭐 이런 아주 드문 뭐 유전자 이상의 뭐 결함 이런 거에 아주 드물게 황달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황달 괜찮은 황달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가 있고 대부분은 뭐 간경화 됐든 뭐가 막혔든 뭐 무슨 췌장암이 됐든 황달이 생겼다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어찌 됐든 뭐가 됐든 그 황달이 왜 생겼는지는 모든 검사를 다 해서 찾아야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이 황달 특히 대변 소변 색깔 변화로 발견한 췌장암은 그나마 조기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수술 가능성도 다른 증상에 비하면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어쨌든 황달이 생겼거나 대변 소변 색깔이 변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병원 가셔서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거보다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특히 고령층에서 새로 생긴 당뇨병. 자, 우리가 당뇨병이 뭐 다 나이 들어 생기는 거 아니냐, 40 넘어 생기는 거 아니냐, 40 넘어 생길 수 있는 게 맞는데 50 넘어 생겼다든지 60 넘어 생겼다든지 이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40까지 혈당이 괜찮았는데 60에 갑자기 생겼다,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의 췌장암 진단 1에서 3년 전에 40%가 당뇨를 처음 진단받습니다. 췌장 환자 불러가지고 보면은 그러고 보니 최근에 당뇨가 생겼는데 이런 분들이 40%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50세 넘어서 당뇨가 처음 생겼다, 1%가 췌장암입니다. 1% 미만과 1%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1%가 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양성 예측도가. 특히 50세 이상에서 살이 빠지면서 당뇨가 생겼다, 그 다음에 아니면 60대 넘어서 처음으로 당뇨가 생겼다, 이거는 3%, 5%,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복부 CT나 췌장 MRI나 이런 거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고, 정말 다행인 거는 당뇨로 인해서 췌장을 발견했다 이런 분들은 조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당뇨는 사실 증상이 아니거든요. 피검사죠, 피검사.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발견한 거기 때문에 당뇨로 췌장을 발견하면 아주 이 경우에는 췌장암이라도 조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마지막 췌장암 조기 신호 세 번째, 지방변입니다. 자, 지방변은 췌장암에서 아주 흔합니다. 왜냐면 췌장이 하는 역할이 뭐 인슐린 분비도 있지만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 그 중에서 리파제, 지방 분해 효소, 지방이 분해가 안 되니까 지방변이 나오겠죠. 근데 저도 지방변 자주 보는데 뭐냐면 보통 삼겹살 회식 있는 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우리 소위 말해서 술동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기름이 둥둥 뜨는 그런 지방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변에서 다 췌장암은 아니지만 췌장암에서는 지방변이 굉장히 흔하고, 또 지방변이 생겨서 췌장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대부분 또 진행암일 경우가 많긴 합니다. 조기암에서도 가능은 하다는 거. 자, 그래서 췌장암의 조기 신호 세 가지 정리하면, 대변이 옅어지고 소변이 진해졌다, 이거는 췌장암이고 뭐고 예사 상황이 아니니까 빨리 가서 복부 CT부터 해서 다 검사해 보시고, 당뇨가 50세 넘어서 살이 빠지면 생겼다, 아니면 60세 넘어서 처음으로 당뇨 생겼다, 이분들은 1% 이상이니까 췌장암일 확률이, CT나 MRI를 주치의 한번 상의를 해보시도록 하고, 세 번째, 뭐 삼겹살 회식하고 나서 지방변이 잠깐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 나온다 요즘에, 이건 조금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5대한 마지막 위암입니다. 흔한 증상 식욕부진, 배가 아플 수 있고요, 살이 빠질 수 있겠죠. 조기 신호는 조기 만복감, 빈혈, 계속 속이 쓰릴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기타 증상 중에 좀 아셔야 되는 게 연화골라, 이제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딱 명치에 걸릴 수가 있고, 뭐 토혈, 복수가 찬다, 이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조기 신호만 보겠습니다. 자, 조기 만복감, 참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정말 심한데, 위암 입장에서 보면 위암의 47%, 거의 절반 가까이가 조기 만복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형이 뭐냐면 사기가 아니고, 사형은 뭐냐면 이제 모양이 티 나왔냐, 암이 파졌냐, 뭐 평평하냐, 이게 이제 평평한 게 사형이거든요. 위암 모양이 평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 벽을 따라 쭉 퍼지는 거죠.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게.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안 보입니다, 이게 잘. 위 벽이 전체가 그냥 암이라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사형이고, 이분들 당연히 이제 위 전체가 딱딱하니까 조기 만복감이 생기겠죠. 이분들 사형은 이제 굉장히 이제 생존율이 낮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고, 물론 계속 누님 말씀드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기 만복감이 있다고 해서 위암이냐? 그렇진 않죠. 당연히 이제 뭐 그냥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리고 조기 만복감으로 내시경을 해가지고 위암이 발견된 사람도 조기 암일 가능성이 많진 않아요. 근데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기 신호로 넣어놨고요. 자주 체한다, 내시경 꼭 받아보시고. 자, 대장암이 있으니까 위암에도 당연히 혈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겠죠. 위암 환자 절반이 빈혈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장암이 6에서 10%라고 했는데 위암도 5%입니다. 똑같죠. 아까 말한 대로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에서 빈혈이 있다, 이 경우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중에서 5%가 위암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대장암은 빈혈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암은 조금 이게 커져야 피가 나요. 대장암은 초기에도 피가 잘 나는데, 그게 이제 위암은 좀 커져야 나기 때문에 피가 나서 빈혈이 생겨서 내시경에서 위암이 나왔다, 이거는 조기암일 가능성이 대장암보다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운 좋게 이제 피가 빨리 나면 빈혈이 생겨서 또 발견을 조기에도 할 수는 있고요. 자, 속쓰림, 우리가 뭐 누구나 속이 쓰리죠. 근데 이제 위장약 먹으면 잠깐 괜찮고 또 쓰리다, 계속 해결이 안 된다, 이거는 뭐가 됐든 어쨌든 내시경을 해야 되고, 실제로 위암 환자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속쓰림이 동반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속이 쓰리면 다 위암이냐? 아니죠. 당연히 이제 뭐 저도 속이 쓰리인데 위암은 아닙니다. 양성 예측도는 매우 낮긴 하겠죠. 근데 이 속쓰림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이 나왔다, 이 경우에 3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기 위암일 가능성이 있긴 하기 때문에, 속이 너무 지속적으로 쓰리다, 이 경우에는 위암의 조기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암의 조기 신호 세 가지 정리하면, 요즘에 부쩍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잘 체한다, 물론 이 경우에 99.9%는 소화불량이긴 합니다. 그래도 너무 반복되면 당연히 내시경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빈혈 같은 경우에는 폐경 후 여성이나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 해보시도록 하고요.
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속이 계속 쓰리다, 위장약 먹으면 그때뿐이고 해결이 안 된다, 이 경우도 위암이 아니라도 뭐 위궤양이든 뭐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묻지도 따지지 말고 내시경을 해보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제 췌장암, 폐암은 잠깐 제가 조기신호 따로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가지 모든 암의 조기신호들, 물론 우리가 국가검진, 항상 우리가 증상이 생기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미리 발견하시라고 다 검진을 짜놨습니다. 그거를 열심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게 최선이지만, 그래도 혹시 요즘에 너무 체하거나 아니면 뭐 눈 밑에 색깔이 변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하고자 5대 암의 조기 증상 전부 다 총정리해서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작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